자, 오늘은 여러분 수학과제 탐구에서 여러분들 인생 곡선 그리기 수행평가를 했는데 이 수행평가를 실시한 선생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 2학년 4반이나 6반 학생 중에서 가장 잘한 학생 2명의 인생 곡선 그래프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들아 샘플로 여기 제시된 친구 1이 있고 친구 2가 있습니다. 인생 곡선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17살인데 선생님은 너희들 2배 정도 살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처럼 얘들아 학교, 자기계발, 친구, 직업, 결혼, 취미, 기타 이런 거를 너희 나이에 모두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생 곡선 그래프 그리기 수행평가이니까 첫 번째 장을 어떻게 구성했냐고 하면 여기에서는 얘들아 수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이 그냥 너희들의 인생이 어떤지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제시한 친구들은 친구 1의 특징을 보면 얘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나이보다 적으니까 우리가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현재 그 다음에 너희가 대학을 간 미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저기 이 친구들 보면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취업 준비와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는 얘들아 이제 너희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성친구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뭔가 일이 많았다고 되어 있으면 썸을 많이 탔던지 아니면 애인이 많이 그때 생겼던지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이 나이에 비혼을 결심했다라는 거야. 비혼이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이 샘플에 있는 학생이 쌤 제자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물어봤어. 왜 넌 비혼을 결심했니? 이러니까 그 여학생인데 남자와 스킨십 하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는데 하고 닭살이 너무 돋아서 그 친구는 친한 친구들을 다 여자친구로 만든 친구였는데 일단은 비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생에 다시 없을 친구를 등장했는데 이 친구 또한 여자라서 이 친구를 계기로 얘는 연애조차 하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조차 하지 않겠다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대다수 고교학점제에 들어오면서 많이 질문받았던 게 진로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하는데 마지막에 다행히 교사가 되고 싶다라도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 그 다음에 결혼은 뭐 비혼을 결심했으니까 독신이 되는 거고 친구랑 인생을 서로 책임져 줄 친구 그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을 친구를 사귀었어. 그래서 각자 20몇 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같이 동거해서 같이 살기로 이렇게 마음먹은 친구였어. 좀 특이하지? 자, 그 다음에 취미랑 이제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희들이 가족에 따라서 달라. 뭐 쌤 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쌤 와이프랑 애기랑 이제 수영을 하는 걸 좋아해서 어디 여행 가면 그냥 수영장이 있는 펜션,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모닝 수영을 하고 오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 또 가족마다 부모님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스키도 타라는 부모님도 있고 여행도 가라는 부모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걸 그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미래에는 어떤 취미를 가질지 한번 퀘스천, 의문을 던져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러 쌤이 인생 만족도라는 수치를 해서 너희 생각해보면 중3이 행복했어? 고1이 행복했어? 고2가 행복했어? 자, 중3 한번 손 들어봅시다. 중3 이거밖에 안 돼? 하나, 둘, 셋, 내리고 고1이 난 행복했다. 고2 현재가 제일 행복하다. 현재 한 명.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전에는 얘들아 10년 전에 2015년에는 선택 과목 자체가 없었어. 고등학교에 들어와도 전부 다 똑같이 반 수업하고 반에서 사회 배우고 반에서 과학 배우고 했는데 2015년에 선택 과목이라는 제도가 등장하면서 너희들의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게 되었어. 그 계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육과정 박람회 선택 과목 정하고 반편성 분리되고
이렇게 알면 알수록 고등학교 생활이 좀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쌤이 이런 수행평가를 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채점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수학적인 요소가 없으니까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만점을 줬어. 만점을 주고, 두 번째, 저런 인생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수학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살에 얼마만큼 행복했는지를 좌표를 찍으면 순서상이니까 그거를 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몇 개 있으면 요것들을 점으로 만들고, 이 점들을 너희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쌤, 내 인생은 현재 만족도까지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려줘요라고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도구가 얘들아 수학에서 함수가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쌤이 이제 설명을 하고 너희들에게 이 수행평가를 이제 실시를 하려 하다가 요걸 보면 그냥 인생의 만족도가 점점점 내려갔다가 회복했다가 다시 나락을 찍었다가 약간 되면서 이제 행복이 됐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자, 여기 샘플 친구를 자, 얘들아, 보통 인생에서 만족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점이잖아. 근데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만족도가 쭉 일정하게 내려가는 상황을 본 적 있어? 잘 없지? 보통 불행이라는 거는 쌓이고 한꺼번에 갑자기 불행이 닥쳐오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불행이 오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세 가지 경우가 생겨.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너희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내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요 세 가지는 3차 함수, 1차 함수, 뭐 2차 함수 이런 거 써보면은 고1 수준인가 고2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락으로 내려가는 걸 해봤으니까 너희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여기 고3이 되면 누구나 다 나는 어떤 대학에 가고 수시도 합격했고 뭐 엄마 아빠가 새우도 사주고 자취방도 구해주고 용돈도 많고 뭐 서울 쪽에 대학도 가고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이제 보통 자기는 사회인이 되기까지 일정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학교 얘들아 4학년 때까지 내 인생이 만족이 되게끔 성장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내가 일정하게 성장을 하려면 윤서가 뭐가 필요할까? 성적? 그거는 정답이 아니야. 대학교에서 왜냐하면 얘들아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제 이게 수학 시간이지만 인생 곡선을 가져왔는 게 너희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일정하게 인생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외교관이 되고 싶으면 영어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고, 무역을 하고 싶으면 무역에 대한 지식이나 무역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건데 성적이 좋다고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굳이 자격이 있다라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3 때 지나서 대학교 되면 이렇게 일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사실 너희 고3 졸업식 하면 놀고 싶지. 이렇게 노력하기 사실 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초반에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노력할 때는 내가 성장하는지 실력이 올라가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잠재력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인생 곡선에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는 비혼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 친구를 구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연애에 힘을 쏟지 않으니까 대학교 때 진짜 성공을 해서 지금은 무역회사에 가서 영국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스포츠카도 이제 몰고 잘 살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들아 쌤이 소개할 친구는 지금 보면 너희 수행평가할 때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쌤, 이 칸 비워놓으면 감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점 없어. 여기는 다 맞다고 해줬어. 자, 왜냐하면 너희가 17살에 이렇게 많은 거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육각형이잖아. 그걸 갖추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이 친구를 살펴보면 정말 자, 이 친구를 살펴보면 정말 이제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얘는 이제 자기 개발, 뭐 대학 입시를 위한 스텝 챙기기, 교우 관계, 학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과 친구들이다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영화 보고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세 가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살에서는 이제 마케팅 학과에 자기가 입사하면 광고를 하려면 PPT도 잘 만들어야 되고 발표도 잘 해야 되고 조별 활동도 잘 이끌어야 되고 하나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팀원을 4명 정도 이렇게 고른다라고 하면 역할 분배도 잘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우 관계와 팀원들을 잘 이끌려고 영화 보기, 그림 이런 취미를 전략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한 친구야. 대신에 그 외에는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결과 20대에서는 또 필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연애라는 감정을 또 광고에 녹이기 위해서 연애도 해봤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직장을 옮긴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위해서 차가 필요하다라든지 그래서 얘는 이 표를 보니까 얘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내 목적에 맞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거절하는 친구였어. 좀 재미있는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친구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성향은 쌤이 그냥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이 표를 얘들아 한 번에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 인생에서 몇 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미래지향적인 친구였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광고나 자동차나 연애 이런 거는 쌤이 얘가 졸업하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풀어줘온 거고 얘는 17살, 18살 쌤이랑 했던 얘기를 내가 뒤집어 보니까 얘는 미래지향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어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냐고 쌤이 이제 물어보니까 얘는 쌤 나는 학교에서는 공부와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이후에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19부터 40까지 이때 엄청나게 많은 질풍노도를 겪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 쌤이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라고 하니까 쌤이 선생님으로서 이 제자를 볼 때 관점 얘는 학교생활 친구도 잘 지내고 속 썩이는 것도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그냥 학교에서 정말 잘 지내는데 졸업을 하고 물어보니까 내적 고민이 정말 심했다 하더라고. MBTI로 치면은 내 I인데 사회적으로 I 반대가 뭐지 얘들아? E. 그러니까 사회적인 E를 선택한 거야. 자기 본래 성향은 I인데 사회적으로 E라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니까 그게 회복하는 되게 많이 걸린 친구라고 쌤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는 그런 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19부터 40까지는 나 혼자서 속썩이고 나 혼자서 팀장이니까 팀원들 실수한 걸 감싸 안고 이렇게 살 걸 생각하니까 내적인 만족도가 이제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마음까지 표현했다라고 나중에 쌤이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 1과 친구 2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수학 시간에 그래도 이제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고 내한테 중요한 사건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거를 수학으로 표현하는 최적의 방법은 이렇게 표를 작성하고 표를 그래프로 옮겨서 Y축에 어떤 변수를 너희들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를 해석할 관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사탐을 많이 선택하긴 했지만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아두면 좋겠고 이제 이 반에서 제일 잘했던 이제 윤석이랑 아영이의 인생 곡선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들아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영이는 여기 보면 아까 친구 1랑 좀 갔다 와. 자 아영이는 아까 친구이랑 좀 비슷한데 수업과 자기 친구들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거를 집중하는 비슷한 것 같았어. 비슷한 것 같고 사회생활이 되면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막 생각을 하니까 나는 요 표만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친구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영이의 생각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학생들의 본분이 되는 거고 나중에 점점점 내 인생의 만족도를 찾아가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 표와 자료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안에서 이제 제일 잘 적은 이제 윤석이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아, 너는 이걸 적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고민이 많이 들었니? 미래 쪽에 어. 미래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들어? 25세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35세 지방의원이 되고 45세 국회의원 대통령 당선 준비. 포부가 대단하지 얘들아. 대단하고 그 이제 얼마 전에 얘들아 너희들 그 뉴스 중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랑 해외에서 엔비디아 기업에서 왔는데 그 사람 영어로 말하는 거를 번역해주는 여자가 있었는데 되게 딱 부러지고 그 보좌관 느낌도 잘 나고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발현이 되면 잘 하더라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윤석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6가지 정도 있다라고 해서 되게 미래지향적이야. 65살까지 계획을 거기다 세워놨어. 실패란 없다라는 게 약간 좌우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윤석이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면 자 이렇게 항상 행복하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인데 윤석아 내가 볼 때 왜 45살에는 이렇게 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자식들이 어.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어. 그래서 좀 되게 너 현실적이네. 그래서 윤석이가 이제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한 거고 항상 성공만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쌤이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이제 반별로 이런 인생 곡선 그래프를 다 하고 이제 채점도 하고 이런 쌤의 처음의 의도랑 다르게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쌤의 진짜 의도는 수학이 얘들아 실생활과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맞아. 근데 그 도구를 자꾸 표현해봐야 아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매번 뭐 미적 문제, 합통 문제, 뭐 이제 수원 수투 문제 그거를 못 푼다고 수학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인생에서 이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때 수학을 잘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